오늘은 집합 끝낼게요. 뒤에 연산 남았는데 합집합 다들 기억나잖아. 연산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자, 동진아 뭐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또 도와드릴게요. 14쪽에 네. 55번. 자, 65번 문제. 자, 일단은 요 문제, 자, 65번 문제입니다. 혹시 틀렸으면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A, B, 우리 요런 표현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요런 표현법. 자, 집합의 세 가지 표현법 있잖아. 요런 게 그 조건을 주는 방법이다. 조건 집법. 자, 이런 거 나오면, 자, 뒤도 보지 말고 나열부터 하세요. 자, 원서 다 해볼게요. 자, A는 자연수인데 여기 상이니까 1부터 해서 10까지 10개 들어있고요. 자, B는 10 미만의 짝수인 자연수니까 2, 4, 6, 8, 10 포함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거는 X라는 집합의 개수거든. 근데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은 뭔지 아시죠? 동진아. 그쵸? 요게 2번 유형의 그 내용이잖아. 요게 앞에 내용이죠. 해석하자면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혹시 여기까지 끊고 공식을 쓴다고 치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세요? 자, 여기까지 끊고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일단 뭐라고 해요? 요걸 할 수 있는 거잖아. 몇 개예요? 2의 몇 제곱? 그렇죠. 자, X가 A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 처음 개수죠. 근데 B를 포함해야 되니까 자, 요거 4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기 4 하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는 게 요거를 만족해야 된대. 요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X가 A인 것 들어있어요. 그치? 자, 그거 하나 빼주라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안에 뭐도 들어있냐면 X가 B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도 말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X가 진부분 집합인데 B도 되면 안 되니까 두 개를 빼주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자, 또 자, 질문부터 받고 오늘은 저기 뭐시기냐, 오늘은 이렇게 집합 연산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 한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거기는 질문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30분 이내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소미랑 아연이도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21쪽에 117번. 여기도 제가 숙제를 드렸죠. 아마 그 오늘 할 내용인데 뭐 계산으로 해보시라고 드렸는데 요거 맞나요? 비용만. 네. 비용. 이것만요? 여기 이제 오늘 그 연산 쪽에서 나올 내용 중 하나인데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거 1대 요게 우리가 명제에서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부분 집합 1대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중에서 옳은 거 골라봐라.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마 이 말씀 드릴 건데 우리 그 집합의 표현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 이런 것도 풀 때 그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리면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 그려볼게요. 혹시 이런 거 그릴 줄 아시죠? A가 B 부분 집합. 뭐 대충 그린다고 치면 이런 느낌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정이니까 이런 상황일 때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자, 요거 나와 있는데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이거는 제가 오늘도 별표 하나 쓸 거예요. 우리 그 간단히 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A 차집합이잖아. 여기서 색칠 가능하시겠어요? 혹은 이 상황에서 A 차집합 B가 뭐게요? 이게 음집합이에요. 이것도 사실 오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집합이랑 같은 말 중에 이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A에서 B를 빼면 다 나간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B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되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약속 같은 거야. 공집합 관련 성질 중에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다. 아시겠죠? 공집합은 이제 없는 집합인데 항상 됩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동진이 또 중간중간에 안 돼 있는 것들은 몰라서 안 했다는 말 아는 거지. 안 하신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아영용 씨 뭐 질문할 거 없어? 한번 물어보세요. 35번이요? 가볼게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뭐 상중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조건 집합 나와 있잖아. 혹시 이것도 원소 나열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A 같은 것도? 자, 일단은요, A라는 집합에는 뭐가 모여있냐면 이런 순서쌍이 모여있어요. 뭐, 뭐. 근데 요 XY가 뭐냐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XY는 자연수입니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5? 2,4?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한번 말한 적 있는데 그 뒤에 경우의 수 공부할 때 사실 지금 너가 만약에 X쪽을 고정하고 Y를 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얘는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Y 값이 1일 때 X 값이 얼마예요? 11이죠. 그 다음에 Y 값이 2일 때 X 값이 얼마죠?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한 적 있죠. 개수가 큰 쪽을 정하는 게 빠릅니다. Y 값이 3일 때 제가 할게요. X 값 5고요. Y 값이 4일 때 X 값이 2고 Y 값이 5일 수는 없겠지. 이 집합에는 일단은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쓸까요? 총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들어있는 집합이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꼭 집합 안에는 예쁜 1, 2, 3이 아니라 뭐 이런 순서상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집합도 원소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요. 이제 B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K가 들어있잖아. 근데 대충 이제 한번 상상해 보자면 K 이하인 자연수니까 한번 나열을 한다고 치면 대충 1부터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K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집합이구나. 까지 이해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를 가야죠. 근데 문제에서 자, 넘버 개수입니다. 요 개수랑 이 개수랑 똑같대요. K가 얼마일까요? 알겠죠? 본인 틀린 이유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아마도 A라는 집합을 처음 봐서 그런가? 뭐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예요. 자, 또 한 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그래서 상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미묘하다는 거지. 이게 뭐 거창하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공감하자면 A라는 집합이 새롭다. 자, 또 한 번 물어보세요. 자, 혜린이는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다 괜찮았고. 자, 우리 소미도 이제 책을 분리하고 계신데, 자, 혹시 뭐 질문할 거 더 없어요? 저거 하나면 돼요. 자, 동진아. 자, 또 질문해봐. 44번이요. 자, 이 문제 이제 말했지만 요 자리에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려워지면 선생님이 작정하시면 조건 자리에 별걸 다 넣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A, B 둘 다 방정식이잖아. 즉 말하자면 x를 모아놨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x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어쩌면 근이라는 거의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집합을 쓰면. 저거 한번 풀어볼 건데 역시나 한번 원소 나열해 볼게요. 즉 이 근을 풀 수 있잖아요. 한번 도와줄래? 얘 푸시면요 근이 몇 개 나오지? 총
합하면 3개 나오잖아. 한번 암산해볼까? 왼쪽에서 뭐 나와요? 얼마 3? 자, 오른쪽에서 뭐 나오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런 거에 진지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2차 방정식입니다. 제가 쓸게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요렇게 포함이 된대요. 맞아?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친구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책에 뭐 푼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공책에 보셨나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앞으로 성적이 안 오르실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 그런 식이면 절대로 안 오를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이 정도 여러분들 이제 고2 올라가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려하는 마음에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집에서 숙제하기 힘들면 나만 해보라. 동지분이.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이걸 두고 못 풀 이유가 뭐야? 막 고민 안 해본 거지. 자, 혹시 아이랑 또 도와줄 거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말하지만 틀린 문제 오답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책 백날 풀어봤자 또 틀리면 어떡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 질문 또 할 거 없으신가요? 46분. 오늘 집합 끝낼 겁니다. 이거 처음에야 한 땀 한 땀 하지 이제는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지금 47분인데요. 50분에 제가 시작을 할게요. 50분에. 자, 질문 있는 거 꼭 질문하시고 알고 넘어가세요. 아이는 학교에서 어디 배워 지금? 여집합 그 계산 배우는 중이야. 집합 배우는 중. 그렇죠. 여집합. 집합을 하는 계산 같은 건데 숫자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자, 그럼 1분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분 뒤에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집합 끝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조금 되긴 해요. 한 4장 반 정도 되는 페이지인데 뭐 2시간이면 반반씩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소미가 질문한 그런 어떤 간단히 만드는 문제가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연산을 먼저 배울 거고 걔네 성질을 이용해서 엄청 긴 식을 간단히 만들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정도? 자, 그럼 하던 거 마무리 하시고 저희 여기 교재 18쪽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집합의 뭐 기본적인 뜻, 용어, 기호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다음 내용이야.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너네가 하는 더하기 빼기처럼 집합 가지고 하는 연산이 있거든요. 자, 한번 구경만 해볼게요. 혹시 뭐 밑줄 그을치면 한번 뭐 복습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이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합집합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그 벤다이어그램과 함께 할 건데, 이 그림상의 이미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치는 겁니다.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이제 기호는 이렇게 쓴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교집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 중에서 뭐 교점이라던가 교차로 어떤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교집합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개념 중에서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는 친구도 있을 건데, 요거 중학생 때 배웠던 그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소의 수학적인 뜻은요, 요것도 한번 비추거나 요것도 기억하세요. 저게 이제 수학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겹치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로소라 부를 거고요. 보통 서로소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말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처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오른쪽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다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해요. 우리 혹시 여기 맨 마지막 내용 기억나시나요? 뭐 우리말에 뭐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 20명, 뭐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 30명, 우유 또는 사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합집합을 의미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좀 아시면 됩니다. 보통은 또는 뭐 이런 키워드, 교집합은 뭐 그리고 이런 키워드로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두 번째로 여집합이랑 차집합인데, 자, 위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여집합을 배우기 전에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여집합을 이해하시면 여집합은 일단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여집합의 뜻이 뭐다? 어쩌면 전체에서 요 바깥쪽, 오른쪽에 한번 색칠해 볼게요. 전체에서 요 바깥쪽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요 C가 여기 안 써있네. 영어로 뭐 커플리먼트 약자예요. 그 다음 차집합은요, 너네가 하는 차, 빼기 같은 거긴 한데, 실제로 읽으실 때는 원래 빼기가 아니라 A 차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저희가 귀찮으니까 그냥 A 빼기 B라고 읽을게요. 그리고 자, 이 차집합의 느낌을 기억해야 돼. 이거는 빼기가 아니야, 약간. 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야. 어쩌면 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주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약간 요 애플 로고처럼 생긴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차집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여집합 관련 내용인데, 요것도 하나 기억할게요. 어쩌면 여집합이랑 같은 말이 이거 맞을까? 자, 한번 요거 음미할 시간 드릴게요. 다시 오른쪽에 여러분 요거 보시면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표현이야. 어쩌면 같은 말인 게 A의 바깥쪽이랑 전체에서 A를 뺀 거랑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싹 묶어가지고 이제 연산 성질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들어본 적 있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환 법칙, 합집합, 교집합은 자리 바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결합 법칙,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그냥 분배 법칙을 기억해야겠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간단히 문제 풀 때 은근히 이쪽 방향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팁 하나 드리자면, 약간 여러분들이 그 인수분해 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하셔도 괜찮아요. 뭔 소리냐면, 이쪽 방향 묶으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통인 거 보이세요? 우리 원래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공통인 거 묶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통인 거 약간 묶어준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산 4가지에 관한 내용이고, 중요한 거 뒤에 나오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질들. 자, 여기 칠판에 보시면 오랜만이네요. 몇 가지 성질이 쭉 나오는데, 제가 아마 방학 때 다른 책에서 한번 좀 구분한 적이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 자, 오랜만에 구분 지어드리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쩌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단 7번엔 요거는 별표 하나 칠까요? 요 성질은 되게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뭐 자집합을 저렇게 바꾸는 거라던가 혹은 반대로 바꾸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방학 때 이제 연습할 때 요대로 안 나와요. 요대로 똑같이는 안 나올 건데 저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암기하실 때 자 하나 써드릴게요. 이미 아시겠지만 저걸 그냥 A, B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자, 이 자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뭔 소리냐면 뒤에서 나올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도 저거를 쓸 수 있냐 이거지. 한번 오랜만에 쓸 수 있겠어요? 자, 요거랑 같은 날. 다시 자, 저기 있는 A 빼기 B는 아닌데 저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암산해 보시면 혹시 소미야 얘랑 같은 말이 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한번 끊어가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진지하게 볼 거는 방금 살짝 나왔는데 이것도 좀 진지하게 볼게요. 요게 이제 뒤에 명제에 가시면 부정의 부정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명제에서는 여집합이 부정 같은 거거든.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고 뭐 앞에 있는 사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약간 당연한 얘기들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하는 거랄까? 요거 하나만 더.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없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다. 요것도 한번 의식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참고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게 써 있는데 별표 하나 칠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소미 질문한 것도 요거랑 약간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난 시간 이거잖아. 부분 집합이랑 같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어떤 문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씹어 보이는 게 있어요.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 체크해 드릴게요. 자,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마 동생이 기억나실 거야. 제가 방학 때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 자, 요 4개를 좀 기억하세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며 자, 교집합한 거는 작은 게 나와. 제가 암기하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자, 교집합은요 약간 둘 중에서 작은 쪽, 그러니까 작다는 게 이제 요 왼쪽이 작다고 치면 그러니까 둘 중에서 A 쪽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큰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왔다. 저 보세요. 합집합한 게 B란 말은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 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포함되면 당연히 뺀 게 공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도 여러분들이 약간 암기를 할게요. 5번은요, 약간 이제 이걸 또 약간 따로 암기를 할 건데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걸면 약간 방향이 바뀐다라고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저 보세요. 이거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요거랑 같은 게 뭘까요? 요거랑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요 5번 소지는 좀 이제 써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얘랑 같은 게 뭐라고? 자,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거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쪽에 여집합을 걸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요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가볼게요. 밑에가 드모르간, 뭐 별표죠 이것도. 사실 그 위에 아까 제가 빨간 색깔로 네모친 거랑 같은 이유의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드모르간도 특히 언제 뭐 간단히 정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나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특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흔하지 않잖아요. 저런 상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분배 법칙 같은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넘버라는 기호를 잠깐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저희가 연선 배웠잖아. 이 연선과 넘버가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자, 이거 1번은 한 번 더 발표. 1번은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외우겠습니다. 합집합의 넘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많이 실수하는 게보다 그냥 두 개를 더하시면 안 되겠죠. 겹치는 걸 꼭 한번 빼줘야 됩니다. 뒤에 문제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의 배수이던가 또는 5의 배수. 이런 거 할 때 꼭 겹치는 15의 배수를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요. 이게 일단 아마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문제가 한 2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집합 3개짜리 합집합이에요. 그림으로 치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공식이 있긴 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제가 또 문제를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는 드릴게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것들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문제 풀 때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또 팁 하나 드리자면 특히 이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연산부터 들어오시면 얘를 좀 잘 쓰면 좀 잘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특별히 여기 뭐 하나 써있는 게 A, B가 서로 소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서로 소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치? 뭐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22쪽 가서 오늘 일단 1교시에 한 절반 풀고 좀 쉬었다가 오늘 집합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저희가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이제 더 뭐 끌 필요가 없다. 자, 유형 1번입니다. 일단 뭐 미리 말하면 앞부분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냥 계산해봐라 정도라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만 먹어볼게요. 예를 들어 124번 문제. 사실 뭐 이런 거는 그냥 계산 문제라 봐야겠죠. 이건 유형이라 부르면 안 돼. 다들 뭐 계산 정도야 가능하실 거니까 그냥 하나씩만 풀어볼 거예요. 유형마다 일단은 좀 너무 쉽다 하나만 풀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약간 이건 좀 중요하다 그런 거는 이제 한 두 개 풀어볼 겁니다. 3개까지 못 봐요. 3개까지 풀 시간도 없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풀 만큼 들어 수학은. 자, 124번입니다. 뭐 오래 안 걸리겠죠? 20초 후에 바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유형 1번을 읽어보시면 모든 문제가 뭐 합집합, 교집합 그냥 뭐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의 동진아 정답 몇 번일까요? 다들 4번 나오셨나요? 자, 한번 4번만 볼게요. 그 전에 자, 이런 조건 지법 나오면 항상 나열부터 하세요. 좋은 습관이야. 자, 1, 2, 4, 8. 그 다음 4번 보시면 뭐 A랑 B를 합치고 교집합이잖아. 그럼 시키는 대로 먼저 합치시면 되겠죠. 합쳐보시면 자, 집합의 표현법 중에서 겹치는 걸 한 번만 씁니다. 얘랑 누구랑? C랑 겹치는 거. 확인해 보시면 8도 겹치지만 누구도 있다? 4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2번 가볼게요. 자, 유형 2번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 서로소 관련 내용인데 128번 해볼게요. 뭐 할까 하다가 사실 이걸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나름 있긴 한데 솔직히 여기는 그냥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원래라면 넘어가도 괜찮은 정도예요. 안 하고. 자, 128번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나올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재밌는 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은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약간 중학교에서 한번 더 걸러져요. 예, 고등학교부터 자퇴가 가능해요. 아예 안 가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가더라도 뭐 아예 그냥 뭐 가시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걸러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중학교처럼 되면 다백점 나옵니다. 이제는. 절대로 못 돼, 그런 식으로. 자, 얘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혜린아, 정답 몇 번일까요? 자, 그럼 2번, 5번이라고 하는데 같이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135랑 공집합인데, 여러분 당연히 135랑 공집합을 교집합하시면 공집합 나오겠죠.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오른쪽을 해석해 볼게요. 요건데 정수다. 요거 한번 나열해 보시면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세 개는 절대 못 들어가겠지. 한번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도 안 되고요. 0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어차피 이거 세 개 빼고 다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 세 개 빼고 다 들어가니까 서로서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5번. 다음 장. 자, 유형 3번입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130번 풀어봐.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용해봐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뭐 물론 그냥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쓸 줄 알면 좀 좋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보기를 보면 아직은 그러니까 이 책 기준 아직은 성질을 배우기 전인데 약간 보기 중에 몇 개는 우리가 아는 성질로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제 마음가짐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에 써볼까요? 자, 첫 번째 팁은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자. 자, 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올 내용이지만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성질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래요. 물론 이번 문제 성질 안 쓰고 풀 수 있긴 합니다. 그냥 하나씩 다 구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40초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뭐 시험 관련 변동사항 있으면 꼭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수업 요일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꼭 문자로 알려주세요. 이거 들어간다더라. 혹은 뭐 시험권이 바뀌다더라. 자, 한번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정도 푸는데 얼마나 걸리냐가 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아연아 정답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자, 혹시 그럼 3번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일단은요,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 하실 건데 보통 집합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많이 그리죠. 물론 이제 서로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모를 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서는 아닐 거니까 이렇게 겹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시니까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집합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전체가 1부터 7까지인데 자, A 쪽에 1, 2, 3, 5, B 쪽에 1, 3, 4, 7인데 보통 채우실 때 여기를 먼저 채우세요. 교집합 먼저. 겹치는 거 확인해 보시면 1, 3 겹치네요. 여기에 1, 3 들어있고 왼쪽에 2, 5 들어있고 오른쪽에 4, 7 들어있고 이 중에서 없는 거 하나가 6인가요? 바깥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자, 하나씩 풀면 되는데 자, 1번 보기 보시면 1번 보기가 이거잖아.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성질을 배우기 전이며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의 여집합을 실제로 구할 수 있잖아요. 동진아. 자, 여기서 A 여집합 누구죠?
4, 6, 7 이렇게 구해서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야? B에서 얘를 빼라는 거예요. 다시 B에서 4, 6, 7 빼보시면요. B에서 4, 6, 7 빼시면 1, 3 남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질을 아시면요. 자, 한번 물어볼까? 혹시 알나? 자,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얘를 간단히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든 예시가 저거 아닌가요? 같은 말이 뭐예요? 네. 이거야. 뭐가 더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그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 맞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야. 2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빼시면 됩니다. 근데 얘, 자 한번 소미야. 성질로 간단히 하면요.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잘하네요. 이거 거의 국룰이죠.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자, 차집합을 먼저 뭘로 바꾸자고? 교집합에 여집합 바꿀 수 있고 교환 법칙은 교집합은 교환도 가능하고요. 요거를 반대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요렇게 흘러가는 흐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묻는 거니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 자, 밑에 있는 3번. 자, 3번도 혹시 간단히 가능할까? 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차집합이 이거잖아. 이거를 한 번 더 바꿔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되게 모르가 쓴 겁니다. 근데 썩 안 예쁘죠. 그러니까 이제 마냥 이걸 쓰라는 얘기도 아니야.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이거 보시면 편해요. A 차집합 B니까 여기죠. 요거의 바깥쪽이잖아. 이거의 바깥쪽이니까 1, 3, 4, 7, 6. 근데 누가 빠졌? 6이 빠졌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4번 갈게요. 자, 유형 4번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이어납니다. 133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저도 오랜만에 조은비 하는 거잖아. 저라고 이런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랜만에 딱 봐도 이제 느낀 감상은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간단히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똑같은 문제가 뒤에 또 나오거든. 근데 그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얘랑 달라진 거는 좀 복잡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자집합 안 주고 결국은 자집합인데 막 아까처럼 희한하게 막 준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는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안 내지 같은 문제. 시험 범위를 다 배웠으니까 뒤에 걸로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뭐 나올 수 있긴 하겠죠. 지금 선생님 마음이야. 자, 40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가 전부 다 보시면 뭔가 그리고 싶잖아요. 상황들이. 이걸 그냥 두면 너무 잘 안 보여요. 이게 뭔 소리인데 이게. 그려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들은 원래 다 실제로 제가 그 말 한 적 있잖아. 말로 하라고. 그러니까 합집합을 합치는 거야 그냥 두 개를. 교집합은 겹치는 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여기는 연산이라 부르고 있지만 너네가 하는 숫자 더하기 빼기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자, 저도 한번 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뭐 기본 문제죠. 그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한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집합 나와 있고 자, 요거 참을 수가 없네. 혹시 동진아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치 웃기잖아. 같은 말, 같은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재미가 없어요. 더 기상천외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요거는 합집합의 여집합. 요거 우리 그 기억나세요? 뒤에 그 해석하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 뭐 A도 B도 아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려볼게요. 자, 하나 그려보시면 쉽습니다. 자, 보통 그릴 때는 얘를 먼저 치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뭐 자집합, 그러니까 자집합도 이해하시면 꽤 강한 조건이거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 날개가 바깥쪽, 여러분 여기 바깥쪽인 거 아시죠? 자,
합집합 바깥쪽이니까 여기죠. 자, 남는 게 총 9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니까 2개 부족하거든. 자,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거 집합 B니까 정답은 3, 4, 6, 8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이 유형 5번 가끔 나옵니다. 뭐 별표까지는 모르겠고 가끔 나오는 유형인데 뭐 예를 들어 137번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해요. 어디? 그리고 요거를 나타내는 게 누구냐? 약간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연산할 때 지금부터 좀 이제 말로 하시길 바래요. 합집합은 합치는 거, 교집합은 겹치는 거, 차집합은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돼 보시고 상상이 잘 안 되면요, 그냥 이제 색칠 정말 해보세요. 아마 너네 교과서에는 정말 색칠하는 문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교환 법칙 설명할 때 막 색칠해서 뭐 보이잖아요. 색칠해보세요. 자, 한번 골라볼 시간 50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고 싶은 친구는 각 번호 옆에다가 하나 그리신 다음에 그거를 만족하는 건 칠해보세요. 1번은 어디를 말하는지, 2번은 어디를 말하는지. 다 칠해놨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나왔는데 집합이 3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약간 영화에 보시면 그 방사능 표시죠, 이게. 이렇게.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 문제에 혹시 이거 소미야 정답 몇 번 나오셨나요? 몇 번? 4번? 4번? 자, 혹시 다른 일은 있을까? 아니요. 혹시 자 4번 나온 친구, 3번 나온 친구, 일단 3번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4번도 보여드릴게요. 잘 봐서미야. 자, 4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풀 친구는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입니다. 자, 일단 왼쪽에 A가 있잖아. 자, 여기가 A거든요. 자, 여기에서 빼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 비교집합 C를 빼내는 거잖아. 근데 비교집합 C가 지금 여기인 거 아시죠? 여기. 그렇죠? 여기를 빼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렇게 남는다는 말 동의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위에 보시면 이 그림이잖아. 그래서 이제 4번은 아닌 거죠. 그렇죠? 3번 볼게요. 그럼 3번도 제가 그냥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너네가 이제 좀 숙제할 때 이렇게 그려봐도 괜찮아요. 오래 안 걸리거든. 3번 한번 그려볼게요. 3번은요, 왼쪽에 A가 있잖아. 특히 차집합 하실 때는 왼쪽이 누군지가 좀 중요해요. 저기서 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A에서 누구를 빼내자? 자, 여기 보시면 C 차집합 B. 자, C에서 B를 빼시면 여기 맞나요? 여기? 요거를 속 빼내는 거란 말이야. 빼내시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빨간 색깔 보이세요? 여기만 남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밑에 있는 138번 좀 쉽죠? 사실 138번 같은 거는 집합 2개짜리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139번은 집합이 3개긴 한데 저런 상황일 때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유형 6번 가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오늘. 자, 140번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추리 문제라 부를까요? 이놈의 추리 문제가 집합에서 굉장히 핫해요. 아니, 명제도 핫해요. 약간 이제 뭐 어떤 거꾸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라 많이 부르는데 교집합을 줍니다. 혹은 합집합을 줍니다. 혹은 뭐 여집합, 차집합을 주고
네가 한번 추리해봐라. 그런 문제 추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게 더 재밌어요. 그냥 구하는 건 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자, 한번 추리해 보셨나요? 자, 이 문제의 동시나 정답 나오고 있어요. 하는 중이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이거는 4번 나오셨나요? 자, 4번 맞죠? 자, 이번 문제에 교집합이 나와 있잖아. 겹치는 게 1과 5래요. 여기에 둘 다 1호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5가 없잖아. 네가 오겠지. A 값 2개 나오잖아. 선택의 순간에 둘 다 넣어보시면 되겠죠.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정답이 4번입니다. 마이너스 2는 안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143번입니다. 쟤는 뭐길래 상중 써 있을까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 책 만든 사람이 정한 난이도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지만 이 제발 난이도 보고 숙제하실 때 어려운 거 너무 이루어지지 마세요. 아까 제가 질문 시간도 말했지만 은근히 난이도가 좀 지 멋대로일 때가 많아요. 겁먹지 말고 그냥 이 문제를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상중을 한번 이해해봐. 왜 해서 이 사람은 상중을 했을까? 어떤 포인트가 있길래?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40분 드릴까요? 상중이니까 1분 드릴까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혹시 아연아 정답 나온 거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온 친구 뭐 있을까? 6? 혹시 뭐 6 나온 친구? 6 나오셨구나. 자, 한번 그러면 한번 아이를 도와줄래?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 A에는 2개를 몰라요. B에는 1개를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합집합 알고 있잖아. 혹시 여기까지 끊고 일단은 어떤 추리를 했어요 그러면? 쭉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를 해야 돼요. 자, 합친 거에 1, 2, 5, 6이 있대. 누가 눈에 띄세요? 누가? 자, 얘가 눈이 가는 거 맞아? 지금 확실하게 아는 거는 1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2, 5 여기 들어있잖아. 그럼 이제 확실한 건 뭐다? 6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6이 있을 만한 곳이 크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몇 군데가 6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3가지를 다 따로따로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6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6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얘가 6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몰라요? 근데 이제 A 값 구해서 대입해 보시면 요 합집합에서 이게 안 나오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리하는, 솔직히 저는 그래도 상중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 자, 아이언 흐름 이해했어요? 한번 계산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문제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일단 유형 9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일단은 딱 유형 9번까지가 절반이거든. 자, 이제 다음 장부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시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저 위에 유형 7번 보시면 이제 성질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여기 컨셉은요, 하나만 더 필기하자면 이런 성질들을 통해서 뭐 약간 간단히 정리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성질과 뭐 등모르간,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막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좀 이제 성질과 많이 친해지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2개 정도씩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44번 문제입니다. 자, 해볼 시간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겁은 먹지 말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말 꼭 이해하는 시험 전까지. 집합은요, 그러니까 막 더하기 빼기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을 너네 학교라 보시면 되는 거고, 요 A, B를 뭐 1반, 2반 요렇게 이해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말로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말들이 아니야. 이 말을 꼭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까지. 그러니까 집합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 이거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일부 성질은 그냥 성질 안 낼 겁니다. 아까 그런 차집합 같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게 있나서 누굴까요? 자, 20초 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되게 중요해요. 한 2개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누가 옳지 않을까요? 자, 옳지 않은 걸 한번 이유도 한번 해보세요. 자, 혹시 이 문제에 동지나 뭐 정답 나오고 있을까? 3번? 3번. 그쵸, 여러분들? 3번이 아마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1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연집합 보이세요? 이거 아까 말했지만 이게 공집합이에요. 그리고 공집합은 상식이죠. 항상 공집합 맞고요.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별표 친 그 성질, 좌집합을 바꿀 수가 있거든. 좌집합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전체랑 A를 겹치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2번도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3번의 이 표현이 소미야, 수학적으로 무슨 표현이라고? 이게 서로소라는 표현이야. 그치?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문제 푸실 때도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런 느낌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서로소 중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정확하게 이렇게 전체를 반땡을 해버리면 이거 되긴 하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땡을 하면 이것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서로소 중에서 특수한 경우란 말이야. 이해돼? 그리고 혹시 그리고 이 문장 기억나? 우리 뭐뭐이면 뭐뭐이다 문장은 어차피 항상 될 때는 발레가 없어야 돼. 얘는 이제 될 수도 있지만 발레가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4번 볼게요. 4번에 2개를 합쳐봤자 전체에 들어가겠죠. 뭐 전체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5번은 A랑 A 바깥쪽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상식이고요. 자, 밑에 있는 146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사실 이게 오히려 여기서 연습을 잘 해놓으면 뒤에 문제는 그냥 이거를 첨가한 문제라 별로 어렵지 않아.
지금부터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자, 14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누굴까요? 최대한 간단히도 해보시고 아까 말한 팁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도 이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두 개를 잘 쓰면 좀 쉬워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책 여러분들 제가 쭉 넘겨봤어요. 재밌는 게 이 책이 그 명제 쪽이 지금 집합은 두 번에 걸쳐 나오잖아. 근데 명제가 그냥 한 번에 다 나와요. 그래서 명제가 한 이틀이면 넉넉하게 끝이 나서 이 책은 아마 다음 주에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날고 제가 아마 빠르면 주말부터 해서 여러분 교과서라던가 꼭 해야 될 건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목숨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뭐 늘겠죠. 이제 또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보시고 이동도 해보시고 집합과 명제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 전교 1등도 여러분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감히 시험 전까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고 들어가는 거야. 최대한. 아시겠죠? 후회는 없어야지. 자, 이 문제 그리나 혹시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3번이겠죠? 좀 쉬웠네요, 생각보다. 자, 1번은 뭐 템포 나오잖아. 차집합입니다. 자, 2번. 자, 얘랑 같은 말도 자집합이고요. 3번. 자, 얘를요, 동준아, 얘를 간단히 하면 뭔지 아세요? 얘랑 같은 말. 비교. 이건데 얘랑 같은 리가 없잖아. 이미 얘네 두 개잖아요. 혼자인데. 이미 끝났죠? 다른 거 볼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책에 따라 이것도 하나 뭐 외우라고 써있기도 해요. 위에 보시면. 근데 저는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할게요. 다시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면 A에서 교집합을 빼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것도 자집합이랑 같은 말인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5번은 A에서 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랑 같은 말이 뭐다? 비여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성질 가지고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유형 8번 갈게요. 자, 유형 8번 앞에 그 참고라고 나왔던, 근데 그 참고라고 나왔다고 중요하지 않은지 아니에요. 얘는 좀 중요한 내용이야. 자, 한 번 더 위에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라고? 부분 집합, 지난 시간 내용이랑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유형이 지난번 숙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말로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위에 있는 거 다 같은 말이고, 자, 한 번 더 체크해 드리자면 6개가 있는데, 적으세요. 6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보실 거는 한 번 체크할게요. 4개만 좀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선생님, 4번, 6번은 왜 안 보나요? 잠깐만 소개드릴까요? 이런 4번은요 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 이거 그냥 왼쪽에 3번이 3번. 이건 여러분들이 간단히 할 줄 알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6번 볼게요. 이것도 간단히 할 줄 알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자집합은 같은 말이 뭐라고? 교집합이 여집합이고요. 이거 두 개 자리 바꾸신 다음에 자집합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두 개는 이 친구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필요도 괜찮고요. 따로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1번, 2번, 3번, 5번만 기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147번입니다. 해봐. 자, 이 부분 집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야. 의미를 찾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오늘 내용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쌤이라면 지난 시간에 부분 집합 문제를 부분 집합이라고 그냥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려워지는 건 간접적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골라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학학교에서 여기 배우고 있나? 이미 다 배웠나? 여기? 가장 최근에 했을 거니까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자, 안 하고는 여기 하는 중이라며 여집합 배우고 조만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서 너네가 좀 이렇게 와닿으시라는 거. 유형 9번까지 하고 시작해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대표 문제 치고는 처음에 주어진 게 요게 나왔는데, 자, 아까 제가 위에 있는 성질 중에 몇 번, 5번 성질 설명서 이거 말한 적 있어요. 자, 혹시 얘랑, 소미야,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암기를 어떻게 하라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 그냥 외울게요.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걸면 방향이 바뀝니다. 자, 뭐 이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래 A가 컸으면 당연히 바깥쪽은 B가 더 큰 거예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얘랑 같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쭉 밑에 보시면요, 동진아, 얘랑 이거로 옳지 않은 거 있을까? 이거 4번 이거 아시겠어요? 4번은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나 틀렸죠. 이런 상황이면 이게 아니라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공집합인 거지, 큰 거에서 남을 빼면 남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특별히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5번은요, 어떤 성질로 간단히 안 돼요. 5번을 푸실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한번 5번.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성질로 안 되는 것들은 꼭 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5번 보시면요, A랑 칠해 볼게요. A랑 B 여집합, 자, B 바깥쪽을 합치라고 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은 성질로 하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 푸시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밑에 148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야. 지금 제가 2개씩 푸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매번 다짐을 하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짐할 거예요. 다음번에 또 할 때는 뭐 교과서라든가 이거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조금 뭔가 누가 봐도 어려운 것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책만 잘 소화해도 이미 뭐 교과서라든가 학교 프리트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이미. 그 학교 프린트물 중에 그 수능 기출 걔만 조금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뭐 다들 잘 푸시네요. 자, 동진아, 일단은요,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너가 떠올라. 자, 얘랑 같은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바로 다음 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지난 시간 숙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얘랑 같은 걸 고르시면 되겠죠. 자, 기억 같고요. 니은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 수가 없고요. 디귿에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 이제는 바로 갈게요. 요건데 요 상황이면 알 수 없다고 했죠. 이건 알 수 없고요. 자, 리을은 자, 얘랑 같은 말 이것도 계속 나와. 요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빨리빨리 촥 바꿀 수 있길 바래요. 자, 요거는 맞겠죠. 정답은 기억 리을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형 9번까지 풀고 자, 가시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자, 유형 9번에 15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것도 더 좋아질 여지가 있긴 한데 이쯤 되면 하나 필기하자면 시험 문제입니다. 정확히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해봐. 그러니까 이제 명제로 가면 근데 또 이제 명제에서도 아시잖아요. 뭐 해석했을 때 이런 부분 집합 같은 거를 줄 방법이 있긴 하거든.
뭐 창이다 이런 식으로 충분 조건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시험 문제에 들어갈 자격은 충분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나오면 좀 대표 문제를 준 거라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공부 좀 했으면 다 풀어봤을 거거든요. 이 정도는. 자,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약간 컨셉이 뭐랄까 좀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앞장의 그 유형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부분 집합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 한 줄기 풀고 잠깐 쉴게요. 요거 풀고 하나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40분. 아직 1시간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문장에 보시면 A, B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 이제 이런 식의 조건들이 나와요. 이런 조건 한 개, 이런 조건 한 개.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얘랑 얘를 합쳤더니 x가 나왔다. 자, 그 말은요, 아연아.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x 쪽이 더 크다. 크다는 건 제가 쓰는 말이고, 요런 부분 집합 관계라는 얘기 맞나? 요런 식으로.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교집합했더니 얘가 나왔단 말은 해석을 하자면 교집합은 작은 쪽이라고 했죠. x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본 적 있잖아. 지난번 숙제. 혹시 모르겠으면 제가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두 개를 합쳐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도 모르겠으면 자, A 차집합 B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 B 빼시면 왼쪽에 1, 2, 3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를 합치시면 1, 2, 3, 4, 5, 6, 7, 8. 이 문제 잘 기억나시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지난번 숙제인 x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니까 2의 8제곱에서 3개 빼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2의 5제곱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앞장의 그 부분 집합이랑 같은 말을 암기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밑에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이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해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맨 밑에 이제 153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신사고 교과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뭐 약간 또 추리 문제라고 불러야 되나?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시키는 거 잘해보세요. 네. 교과서 문제니까 조만간 또 볼 일이 있겠죠? 자, 얘는 좀 어려운 척 하니까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해봐. 근데 사실 뭐 어떤 친구는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할 말이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힌트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집합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림도 그려보시고 뭔 상황이지? 추리를 해요. 풀어본 적 있지? 학교에서. 지금 푸신 거예요? 풀어본 적 있어요? 아마 학교에서 명제 들어갔으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맞았어요. 잘했는데. 맞은 친구도 있고요.
자, 한번 해 보셨나요?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그러면 좀 같이 한번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전체가 나와 있는데 계속 말하지만 나열하세요. 선생님 이미 아는데요. 근데 좀 달라요. 이게 좀 달라요. 나열해 보는 거랑. 자, 1부터 10입니다. 그리고 자, 세 부분 집합 A, B, C. 자, A랑 B는 대놓고 나와 있고 이번 문제는 C라는 게 몇 개인지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럼 자, 하나 더 말할게. 자, 이미 힌트가 나왔다는 거야. 뭐 C라는 것도 첫 번째 힌트.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C도 일단 뭔지 몰라도 자, 여기 써드릴까요? C라는 게 뭔지 몰라도 얘도 지금 1, 2, 3, 4, 10 중에서 뽑는다는 것도 힌트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문제에 결정적으로 요거를 만족하더라. 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A가 있잖아. 뭐 써있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제가. A 자리에 369 넣었습니다. 다시 자, B 자리에 2468. 를 넣었는데 자, 일단은 문제나 만약에 C를 빼면요. 이거 두 개는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C를 추가했더니 같아졌다는 그런 얘기잖아. 자, 여기서 추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C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C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말은 소미야. 일단은 C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이러면 자, 물어볼까? 지금 C 안에 369 들어있을까 없을까? 동진아. 여러분 자, C 안에 369는 무조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아, 죄송한데 6은 저희가 알 수 없네. 자, 6은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은 양쪽에 다 있으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맞아. 근데 확실한 건 뭐다? 3과 9는요 반드시 들어있게 안 들어있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누구는 2, 4, 8도 반드시 들어있는 거 맞아요? 얘네들은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즉, 이 문제는 뭐다? 우리 지난번 숙제였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5개는 반드시 들어있다. 라는 추리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럼 정답을 쓰실 때는 우리 공식 시간에 배웠잖아. 2의 10제곱에서 3과 9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2, 4, 8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요. 이해돼요? 선생님 6은요. 6은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6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돼? 정답은 2의 5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한번 체크해봐. 그러니까 약간 추리하는 문제였어요. 혹시 맞은 친구?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 45분인데 좋다. 정답까지 쉬겠습니다. 정답까지 쉬었다가 남은 시간 오늘 집합 끝낼게요.